네,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26분의 국민이 희생됐고 대피 인원만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대구 달성, 전북 무주로까지 번졌고 국가유산도 15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피 조치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진화용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70대 조종사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것으로 기체의 나이가 30년이 된 노후 기체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겠지만 진화용 헬기 노후화와 정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헬리콥터 47대 중에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31대, 66%였습니다. 30년 초과 헬기도 9대에 달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산불 진화 중에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는 10건으로 연평균 1대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도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의 밤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 예산으로 9천억 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소방 헬기, 산림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 추경, 민생 추경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검찰의 주장 모두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리한 기소에 납득되지 않았던 판결을 했던 1심과 비교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정적 제거용 정치 기소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폭력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폭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 본인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배우자 역시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 기소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원내 제1당의 당 대표도 이토록 대놓고 탄압을 하는데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국회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2표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는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의 위법 자벽 시비가 큰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민주당이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고했건만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모렴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호 씨는 MBC 아나운서 국장 시절 방송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에서 내쫓은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